2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담 기법은 내담자가 유쾌한 경험과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도록 하고 각 경험과 관련된 감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기법. 내담자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감정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기법. 내담자가 특정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유쾌한 경험과 유쾌하지 않는 경험을 번갈아 생각하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기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 즉, 내담자에게 유쾌한 경험과 불쾌한 경험을 번갈아 생각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감정의 창조자임을 자각시키는 상담 기법. 어떤 거죠? 그렇죠. 버튼 누르기입니다. 실제로요, 이 버튼 누르기는 내담자가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지 않도록 멈춰라고 마음속에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대체, 즉 부정적인 생각을 멈춘 후에 긍정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떠올리도록 유도하는 적용 사례의 기법입니다. 따라서 21번 다음이 설명한 상담 기법은 버튼 누르기 5번이 정답입니다. 22번 소녀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항별로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5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15세 소년이 아니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수강명령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수강명령은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3번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따라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번 단기 보호 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아니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하죠. 따라서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22번의 옳은 설명은 사회봉사 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에서 제시된 형사사법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형사사법 체계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죠? 그렇죠.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응보적 사법, 두 번째는 배분적 사법, 세 번째는 회복적 사법입니다. 응보적 사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그렇죠. 전통적인 형벌에 기초하여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배분적 사법은 그렇죠. 범죄자의 처우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다루는 거고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죠.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됩니다. 한번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학자 A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공식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벌보다는 가족, 교사, 지역, 지도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통하여 사례별로 준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체제를 통해 범죄자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재통합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어떠한 형사사법 체계죠? 그렇죠. 회복적 사법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은
옳은 설명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사법 체계를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아서 23번의 답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상치유 통합 등을 강조한다. 회복적 사법이죠. 2번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다. 회복적 사법입니다.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회복적 사법이죠. 4번 피해자, 가해자, 중재, 양형서클 등을 포함한 응보적 사법 모델 중 하나이다. 4번이 응보적 사법이네요. 따라서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남아있는 5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회복적 사법입니다. 따라서 23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4번은 회복적 사법이 아니라 응보적 사법이므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부터 보면 2번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이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7조에 보면요. 위원회는요.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니까 한번 배우는 자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옳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옳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옳습니다. 5번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옳습니다. 따라서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25번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의 정책기조 및 과제를 수립연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 내용을 읽어보면서 수립연도를 확인하고 확인된 수립연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편적, 통합적, 청소년 정책 추진 2008년에서 2012년이죠. 니은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8년에서 2022년입니다. 디귿 선제적, 균형적 청소년 정책 추진 2013년에서 2017년이죠. 리을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2023년에서 2027년이죠. 따라서 확인된 수립연도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기억, 보편적, 통합적, 청소년 정책 추진, 그 다음 디귿, 선제적, 균형적 청소년 정책 추진, 그 다음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그 다음 리을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